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자산운용 책임자 벤 칼슨이 2020년 12월 말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2021년에 대한 9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미국 증시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기술주 랠리는 계속될까? 나스닥 100 지수는 2010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S&P 500을 연평균 7% 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나스닥 100은 48% 하락하였고 S&P 500은 10% 하락하였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보다 정상화 시점을 한 달 정도 뒤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재정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2022년까지 호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 코로나19 백신이 의미 있는 효과를 낸다면 가장 수혜를 입는 분야는 여가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영화 탑건2가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서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만 사람들은 예전처럼 극장을 자주 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위험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강세를 유지할까? 시가총액 6위로 뛰어오른 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에도 계속 오를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금리 인상을 고민할 것입니다. 재정 부양책이 경기 부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케인즈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인 1930년대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기에 고용과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출간함으로써 경제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따라서 경기 침체를 끝내는 열쇠는 경제의 노동력을 완전히 고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수요를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은 통화정책이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반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면 직접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죠. 이러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 수단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의 경기 침체기에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 목표치를 거의 0%까지 내렸죠. 이자율이 마이너스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으로 보유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자율이 0%가 되면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를 부양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 당시 오바마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세 가지 지출 항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당장 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입니다. 셋째, 실업보험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 지출이 감세보다 총수요, 그리고 생산과 고용 증대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죠.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한 거시경제 모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취임 2차 연도 말까지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실 부양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2008년과 2009년의 경기 침체가 심했지만 실제보다 더 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GDP 감소나 실업 증가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2008년에서 2009년 미국의 경기 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죠.